10304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보시죠. 저 차가 서 있어요. 차 두 대가 서 있습니다. 천천히 지나갑니다. 천천히 지나가는데 문 닫죠? 나 지나가면 되죠? 나 지나가면 되는데 강아지 강아지가 놀래네. 강아지가 놀래. 아이 참 강아지가 놀래요. 예, 저는 저 강아지가 신경 쓰였는데 강아지가 아니라 섰다가 출발한 차. 아이고 강아지가 놀랬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아니 그렇게 차가 이쪽에 서 있고 사람이 타고 그럼 다 옆으로 지나가면 되죠. 근데 출발하는 차가 자동차 불빛도 보일 텐데 출발하는 차가 옆을 보고 가야죠. 역방향으로 서 있다가 출발하면서 이번 사고는 저는 100대 0이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께 투표해봤는데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88%가 100대 0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96%가 100대 0이었어요. 저는 저 100대 0이라는 생각입니다. 조석에 사람 타면서 사람 탈 때 문 닫을 때 옆에 차가 가까이 오는 거 저거 모르겠습니까? 섰다 출발할 때 주변을 살펴야죠. 조금 전에도 그랬죠. 섰다가 출발할 때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쪽을 살펴야 돼요. 특히 횡단보도에 걸쳐 서 있을 때는 그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신호 바뀌는 직후에 신호 바뀌기 직전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역방향으로 서 있다가 사람 타고 앞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차가 지나가는데 여기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100대 0, 100대 0이 옳다는 생각인데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급제동 하잖아요. 부딪히면서 저 차가 출발해가 급제동하면서 그러면서 부딪혔어요. 그러면 운전자는 대비를 하지만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나 뒤에 애기도 타고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급제동 다칠 수 있죠. 상대 측에서 대인 없이 렌터카 없이 100대 0 해주겠다. 싫다. 어찌 될지 어찌 하느냐. 가벼운 사고라도 자고 나보면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싫다. 근데 애기랑 엄마랑 동승자가 좀 가벼운 부상이 있었대요. 상대 측에서 마디모 신청했답니다. 마디모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이고 참 저 마디모요. 저거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이번 사고는 마디모가 안 나옵니다. 그 이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마디모 저 해봤자 안 나와요.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이럴 때는 채팅방에 맞추는 거 있으면 딱 좀 해서 해. 인사들만 하시고 왜 제가 질문하는 건 대답을 안 하세요? 이번 사고 마디모 해봤자 안 나와요. 국가수에서 모른다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측면. 알콩달콩 측면. 맞습니다. 마디모는요. 마디모 하지도 않아요. 국가수에서. 뒤에서 들이받은 것밖에 없어요.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 속도 차이가 시속 8km 이하다. 그리고 차가 박살나지 않았다. 현저한 손상은 없다. 부딪힌 흔적은 있지만 현저한 손상이 없다. 그러면 외국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뒤에서 들이받는 실험을 해보니까 그럴 때는 안 다친다고 그러더라. 그럼 너도 안 다쳐도 된다. 이게 국가수의 마디모 아닌 마디모입니다. 마디모가 아닌 마디모. 마디모 안 해요. 옆에서 들이받았어요. 저건 국가수에 자료가 없어요. 그런 실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모른대요. 마디모 해봤자 안 나와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나왔어요. 마디모 했대요. 그런데도 신청했대요. 변호사님 상대 측에서 마디모 신청했다고 그러면 마디모가 무슨 영향 주나요? 아니 마디모가 사람도 아닌데 의사도 아닌데 마디모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내가 아는 거지. 아프죠 그 다음날. 그리고 의사가 판단하는 거죠. 의사가 엑스레이 찍으면 목이 뻣뻣하게 돼 있고 그러면 경추염자. 의사가 그리고요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왔다 갔다 쉽지 않습니다. 가는데 뭐 빠르면 30분 늦으면 뭐 좀 1시간 걸리잖아요. 정형외과 가야 되잖아요. 정형외과는 신경외과. 가서 검사 받고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의사가 환자한테 어디가 어떻게 아픕니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리치료 하잖아요. 물리치료 한 30분 받는 것도 귀찮아요. 꼼짝없이. 또 하면서 느낌도 안 좋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겠어요? 최소한 2시간 걸립니다. 가서 기다리면 3시간 반나절 가야 돼요. 애기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데 엄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수의 마디모 아닌 마디모는 뒤에서 들이봤으면 안 다쳤다. 다쳤는데 안 다치지 어떻게 알아요? 마디모가 사람도 아니면서 의사 다니면서. 이거 저한테 변호사님 상대가 마디모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거 그때 바빠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한문철 TV에서 마디모 차종 많이 나오잖아요. 수십 개 나오잖아요. 마디모는
옆에서 들이받은 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서 들이받아서도 어린이는 안 나와요. 왜? 어린이는 실험을 안 했어요. 어른들을 상대로 실험했거든요. 변호사님, 마디모 결과가 나왔어요. 경찰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국가수에서 상해 있다 없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수가? 환자를 봤어요? 이거 지금 환자 안 보고 진료하는 건 아주 통제돼 있죠. 엄격한 요건 하에서 환자를 안 보고 원격 진료 지금은요. 원격 진료는 대리 진료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봐야죠. 근데 국가수에 있는 그분들이 박사님들인데요. 의사가 아니에요.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국가수에서는 사람을 기계로 취급해서 부딪히긴 부딪혔는데 박살나지 않았다. 안 다쳐야 된다. 시속 8km였다. 그게 되겠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 상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면서 보험 처리 쭉 하고요. 보험서 통해서 기다리래요. 이 사고는 검찰로 넘기겠대요. 진단서가 애기하고 엄마하고 제출됐어요. 그러면 상대편은 벌점만 범칙금 부과되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랬어요 상대편. 잘못했습니다 했었어야지요. 괜히 벌점, 범칙금,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애기 2주, 엄마 2주, 20점 벌점 먹고 경찰서 쫓아가서 제발 나 벌점 주세요. 범칙금 물게 해주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못해서 인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보험사 통해서 기다리는 게 맞나요? 보험사에서 다른 거 안 합니다. 보험사는 과실 비율이죠. 보험사에서 뭐 8대2, 9대1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곧바로 소송 가세요. 예. 분심이 한번 거친다고요? 네, 1차까지만 거치세요. 소심위까지만. 그리고 바로 소송 가세요. 100대 0이야 마땅하겠습니다. 마디모는 의사가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요. 매스매티컬, 다이내믹, 모델. 수학적으로 역동적인 상황을 계산해서 이 사고는 이렇게 됐을 거다. 그래서 여기가 박살났을 거다. 그거는요 원래 뭐 하는 거냐면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어떻게 구성할까? 에어백을 어떻게 구성할까? 측면 에어백 어떻게 구성할까? 이런 사고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치니까 그럴 때 적용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마디모가 죽은 사람 토대로 실험한 거예요. 산 사람이 여기 목이 좀 삐끗하고 어깨가 결리고 죽은 사람이 결리는 게 있어요? 이거 인대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담이 걸리나요? 10889 한강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아이고, 자 앞에 가는 분들한테 지나갑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오른쪽으로 비켜요. 아이고 왼쪽으로 비키면서 이런. 네, 지금 소리는 안 들리는데요. 이 핸들 쪽에 그 블랙박스가 있어서 바람 소리 때문에 소리가 안 나요. 내 우위로 얘기하니까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네, 언니는 이쪽으로 비켰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비키네요. 같이 둘이 나란히 가고 있었어요. 병렬 운행이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한 대씩 가야 돼요. 한 대씩 가면은 요쪽으로 비키고 요쪽으로 비켰으면 되는데 둘이 가니까 언니가 이쪽으로 비키니까 나는 이쪽으로 비켜야지. 당연히 이쪽으로 비킬 줄 알고 그래서 불박자전거가 왼쪽으로 먼저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넘어졌습니다. 이럴 때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앞자전거 더 잘못했습니까? 뒷자전거 잘못했습니까?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앞자전거 잘못, 뒷자전거 잘못, 앞자전거 100%, 뒷자전거 100%. 투표 시작. 네, 어떻게 왼쪽으로 비키나요? 오른쪽으로 비켜야지. 아이고 밥 먹자님은 속도 좀 줄이시지. 그렇죠? 앞 자전거 비켜줄 때까지 뒤에서는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비키는 걸 보고 들어갔더라면, 근데 앞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비켜야지. 왼쪽으로 비키면 어떻게?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지.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앞 자전거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앞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4%.
뒷자전거도 잘못이라는 의견이 18%. 앞자전거 100% 잘못이 12%. 뒷자전거 100% 잘못이 6%.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대로 앞자전거 더 잘못했으면 질문자료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오래전에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에 자전거가요, 뒤에서 갑니다. 뒤에서 가는데요, 앞자전거가 요 왼쪽으로 또 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하려고 탁 넘어가요. 자전거 도로는 중앙선이 끊어진 데가 있나요? 그냥 쭉 이어진 것 같은데요. 앞자전거가 요쪽 왼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가다가 부딪혔어요. 앞차가 천천히 가니까 내가 먼저 가야지 가려고 그러는데 앞자전거가 팍 끈발에 부딪혔어요. 그때 1심은 뒷자전거 100%라 그랬어요. 앞자전거 안전거리 지키고 그리고 지나가려고 그런 띠링띠링띠링띠링띠링띠링띠링 해서 완전 비킨 다음에 갔어야지. 근데 항소심에서는 앞자전거도 진로병리할 때는 뒤를 살펴야 된다 하면서 앞자전거 20%, 뒷자전거 80%로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SBS 뉴스에 인터뷰를 해줘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지나갈 때 어떻게 하나요? 빵빵 빵빵. 그래서 앞자전거가 확실하게 비킨 다음에 가야죠. 이 자전거가 이쪽으로 갈지 모르면은 뒷자전거는 앞자전거를 좀 더 지켜봤어야 돼요. 지켜보고 비켜준 다음에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뒷자전거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항상 뒷차는 앞차에 대해서 잘 보고 앞차가 브레이크 끽 잡으면 뒷차는 안전거리 지켜야죠. 그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켜준 거잖아요. 다른 데는 비켜준 거예요. 저는 뒷자전거가 안전을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둘 다 오른쪽으로 둘 다 비키기가 어려워요.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켜준 다음에 갔었어야 돼요. 비켜준 다음에. 둘 다 오른쪽으로 비키겠지! 이건 위험해요. 다만 앞자전거도 두 대가 나란히 가는 건 잘못이죠. 두 대가 나란히 가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비키려고 그러면 잠시 하기 전에 내 왼쪽으로 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면은 뒤를 좀 보면서 꺾는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후방 주시를 못한 거. 저는 앞자전거 30, 뒷자전거 70. 글쎄요, 좀 더 보면은 앞자전거 40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앞자전거가 미숙한 것에 대해서 병렬 주행한 것에 대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그러나 뒷자전거가 조금 더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자전거도 잘못했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뒤에서 갈 때 그리고 속도를 저기 제한속도 20인데요. 제보자는 20으로 가셨다 그러지만 조금 더 빨라 보입니다. 앞차를 추월할 때는 앞차가 안전하게 비킨 다음에 지나가는 것이 그게 더 안전하겠습니다. 자전거도 차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쪽이 정답인지 모르지만 서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대 나란히 가는 거 위험하고요. 그리고 비켜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쓰세요. 예. 오른쪽으로 비키든가 가운데 있는 차는 쓰세요. 그럼 뒤에서 알아서 가요. 베트남 가면요. 베트남에서 지나면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자전거가 오면은 쓰래요. 비키지 말래요. 비킨 쪽이 잘못이래요. 베트남에 자전거 많더라고요. 예. 자전거 막 오는데 비키면 자전거가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자전거 알아서 비켜간대요. 그게 어느 정도 보면 그것도 합리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할 때는 안전한 쪽으로 피해 주십시오. 양보할 때는. 그리고 자전거들에서 속도 내지 마시고 내 앞에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 그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투표 결과 참 좋은 겁니다. 이런 투표 결과가. 제 의견하고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피자치즈 베트남 같은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어디더라? 다낭에서 좀 더 하니까 후아인? 옛날 그 거리가 있더라고요. 다낭에서 좀 떨어진데 거기 복잡해요. 뒤에서 자전거 띠링띠링 하면 그 자리에 쓰래요. 10890. 이거 어려워요.
불박차가 유턴할 거예요. 여러분들 유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유턴할 때 슉 도십니까? 아니면 가서 멈춰서 도십니까? 어제 어떤 분은 유턴할 때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천천히 돌려서 직선으로 들어갈 때 엑셀레이터 밟는다고 그러셨어요. 그 뒤에서 오토바이 붕 오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딱 멈췄더니 오토바이가 역주행해서 지나갈 때 그분 진짜 유턴할 때는 천천히 돌아야 돼요. 천천히. 유턴은 좌회전을 2번 하는 겁니다. 좌회전 하려면 천천히 돌아야 되죠? 좌회전 2번, 좁은 데서 2번 해야 되니까 천천히 멈추다시피 해서 돌고 급하게 유턴하면 이런 사고 일어납니다. 보시죠. 어떤 사고일까요? 나는 유턴합니다.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뭔가와 부딪힙니다. 보시죠. 자, 유턴할 거예요. 유턴하려고 하는데 저 앞에 직자 신호였는데 아이쿠 오토바이랑 근데 신호가 쭉 갑니다. 아까부터 좌회전 신호예요. 이럴 때 신호 끊길 수 있잖아요. 좀 신경 썼어야 되는데 이때 좀 황색 신호로 바뀌는데 언제 바뀌나 뭐 잘 안 보이지만 이때 황색인가요? 다시 아까 집에서는 다 보였는데 왜 안 보이지? 직좌에서 좀 황색으로 바뀐 거지? 잘 안 보여. 아니 여기서 요때 바뀐 것 같아요. 요때. 아니 왜 이렇게 안 보이냐.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봐도 안 보이네. 집에서는 저기 눈에 보였거든요. 아침에. 집에서 볼 때는 여기서 바뀐 것 같아요. 여기서. 아니 2m 전에. 요때 바뀌었네.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죠? 지금 딱 노란불 바뀌었어요.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즉 요 위치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달리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냥 돕니다. 그냥 돌다가 오토바이가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나요? 불박차도 좌회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다음에 돈 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불과 1초가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직자 신호에 오토바이가 도는데 오토바이는요. 황색 신호 바뀔 때 오토바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오토바이는 이 신호를 못 보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우회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우회전 좀 빠르게 했습니다. 나는 황색 신호로 바뀐 이후에 돌았고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직자 신호에서 황색불 바뀐 후 유턴 시도. 유턴구역 점선 2, 3m 전에서 황색불인데 급하게 유턴하다가 빠르게 우회전하는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우리 보험사는 그래 내가 황색불에 들어갔으니까 나 6, 오토바이 4. 상대 측은 8대2, 9대1 얘기합니다. 자, 유턴차 황색불에 멈췄을 때는 멈추지 못했으니까 유턴차 100% 잡으시다. 1번. 유턴차 80%다. 2번. 유턴차 60%다. 3번. 5대5다. 오히려 오토바이가 더 잡으시다. 투표 시작. 잘 보면 아까 그때 바뀌어. 오토바이는 직자 신호니까 우회전할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직자면 여기서 우회전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유턴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 있습니다. 100%는 아니겠죠. 우회전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토바이는 신호 바뀐 거 보지 않고 그냥 확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토바이가 돌 때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유턴차 80%라는 의견도 24% 있습니다. 유턴차 60%라는 의견이 14% 있습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이 42% 있습니다. 오히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14% 있습니다. 저는 반반 보고 싶어요. 오토바이도 그렇게 빨리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우회전 천천히 해야 되죠. 우회전 천천히 해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직선을 들어서야 되는데요. 제일 바깥차로 가야 됩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제일 바깥차로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 빠르게 오면서 바로 2차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누워진 채로. 저기서 천천히 오면 저렇게 안 누워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5대5 보고 싶어요. 다만 그래도 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불박차가 아까부터 좌회전 신호인지 끊기 됐네. 그래, 끊기면 다음에 가지 뭐. 네, 지금 다음에 가지. 근데 이때 바뀌어요. 근데 급하게 돌아요. 유턴은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턴한 차 보세요. 와서 멈춰서 이게 돌아요. 그랬으면 이런 사고 안 나죠. 유턴을 달려도 속도대로 하면은 이렇게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반이거나 유턴차가 그래도 황색불에 멈출 수 있었어요. 천천히 돌 생각이었으면. 그래서 50대 50 내지 유턴 60, 우회전 오토바이 40으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의견들이 한 56% 되네요. 유턴은 천천히입니다. 유턴은 좌회전이 2번이에요. 왕복 3차로 돌아서 한 번에 휙 못 돌아요. 한 왕복 5, 6차로 된다면 휙 돌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됩니다. 좀 긴 차는 가서 못 돌고 한 바퀴 또 왔다가 이렇게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돌아요. 한 5m 안쪽이면은 돌아지는데요. 불법 주차된 차 없으면 5m 넘는 차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한 470, 80 정도 되면 돌지만은 5m 또는 5m 20 되는 차들은 잘 못 돕니다. 그래서 유턴은 항상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 그냥 보험사끼리 잘 처리하도록 내비두세요. 경찰에 가면은 황색불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보해 주더라도 오케이 그래 니네는 9대1, 8대2, 우린 6대4, 한 7대3 정도? 네, 그 정도로 해서 처리되면은 불박차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가면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태상님, 급유턴은 전복되지. 그렇죠. 팍 돌면 차가 뒤집어지죠. 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회전 급하게 하면요, 차 뒤집어져요. 이탈돼요. 이탈되니까 팍 다시 꺾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베니님, 오랜만에 오셨다네요. 네. 10897.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앞에 어디를 보시나요? 내 눈보다 아래쪽을 보시나요? 내 눈보다 위에 쪽을 보시나요? 어떠세요? 운전하실 때. 김정희 PD 어디 봐요? 땅을 보는 거, 도로 바닥. 그렇죠? 여기 내 눈에서 아래쪽을 보시죠? 그렇죠. 위로 보면 사고 나죠. 아래쪽을 봐요. 내 눈보다 아래쪽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걸 왜 여쭤봤을까요? 갑니다. 3.5톤 트럭이에요. 냉동 탑차, 불박차는. 차 높이는 3m 정도 됩니다. 자, 달리는데 크레인 붐대가 이만큼이 나와 있어요. 저게 안 보여? 저게 안 보여? 근데 여기도 또 저기 파란색이 있고 여기도 파란색이 있고 이 바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저 붐대가 신호수도 없이 아무런 번쩍번쩍하는 것도 없이 여기까지 뒤늦게 보니까 이만 튀어나와 있어요.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전방 주실 잘했어야지. 저걸 왜 들이받아요? 불박차 가해 차량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은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라 한다는데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크레인이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크레인 붐대가 도로를 침범했어요. 강덕숙님은 저거 못 볼 것 같은데 미리 보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파란 게 오른쪽에 있어갖고 그게 차가 바깥에 있는 줄 알지. 그 이만큼 들어있는 거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운전할 때 여기를 보면은 그러지만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4%입니다. 크레인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96%입니다. 설령 위쪽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저렇게 크레인이 붐대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게 미리 잘 안 보이죠. 오른쪽에 저 퍼런 것들이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럼 지들이 알아서 여기서 안전한 데 있는 줄 알죠. 저게 야쪽 들어오면 신호수가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빙 돌잖아요. 근데 신호수는 좀 딴 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쩌겠습니까? 이 차보다 높아요. 3.5톤이니까. 그럼 저 앞에 이 차들을 보는 거죠. 이 차들을. 근데 이게 요만큼이 들어와 있을 걸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눈앞에 보인다고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크레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불박차가 3.5톤 차가 좀 커요. 그렇다고 해서 덤프트럭만큼 높은 건 아니고요. 차 높이가 3m 정도 된답니다. 그럼 3m 되면은 내가 높으니까 가끔 높은 차들은요. 조그만 차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건 어렵지만 높은 차는 좀 이렇게 좀 신경 썼으면은 저 공사 현장이 있네. 공사 현장에서 저 크레인도 있네. 그러면 혹시 그걸 좀 조금 한번 위로 살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100대형은 아니지만 그러나 크레인도 잘못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경찰관이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벌크통이라 오른쪽에는 벌크통이라 크레인 색깔이 비슷하고 운전할 때 일반적으로 위로 바라보지는 않고 아래쪽을 본다. 딱 앞이나 아래쪽을 본다. 그래서 크레인 분대가 차도로 넘어오려면 신호수가 막아줬어야 된다. 그래서 크레인이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이고 여러분들도 96%가 저랑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 차들은 공사 엔진할 때 위쪽도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요. 경찰관이 병원에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러더래요. 병원에 안 가겠다 쓰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경찰관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크레인 쪽도 다쳤네. 크레인 쪽도 일단 그 당시는 안 다쳤대요. 근데 경찰관이 왜 그랬을까요? 둘 다 병원에 안 가는 걸 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병원에 안 가면 벌점 안 나오게 하겠다. 단지 물적 피해만 있다. 둘 다 물적 피해만 있으니까 단순 물적 교통사고 피해 조사 보고서로 끝내겠다. 벌점과 범칙금 안 나오게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거기서 그 현장에 놀라죠. 놀래서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자고 나보면 아프죠. 경찰관들이 그렇게 물론 좀 벌점 안 나오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 하지만은 그런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겠다 그러고 왜 병원에 갔느냐? 나중에 이게 또 보험에서 시비 걸 수 있어요. 병원에 갈지 안 갈지는 자고 일어나 봐야 알죠. 그리고 그 경찰관은 불박차 운전자한테 도움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데 여러분들의 96%와 저는 크레인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찰관들 스스로 그러잖아요. 교통조사관들. 우린 민사 개입 안 해요. 그럼 민사에 다치고 안 다친 거는 개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그럼 불박차는 이의신청해서 지방경찰서 이의신청해서 다시 한번 판단받아 보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민간심의위원회 거기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운전할 때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보는 경찰관들은 보이잖아 라고 할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안 보였을 것 같은데. 평소에 운전 습관에 따라서 어느 쪽을 가해 차량 물 것인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저 앞에 이렇게 가는데 전깃줄이 축 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깃줄이 늘어져 있으면 어떤 경우는 전깃줄이 쭉 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멀리 봐야죠. 멀리 보면 위에도 보입니다. 지금은 그 공사 현장에 그 퍼런 벌크통하고 섞여갖고 거기가 들어와 있을 것을 예상 못해서 그렇죠. 근데 앞에가 내 길을 가로막고 뭔가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으면 그때는 앞을 잘 봐야 되죠.
10899. 대부분의 택시 운전자분들 안전하게 운전하시는데요. 일부 택시 운전자분들이 손님이 보이면 무리하게 들어가요. 가다가 갑자기 팩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잡고요. 대각선으로 들어가고요. 영상 보시죠. 3차로 잘 가고 있어요. 4차로네, 이제 4차로. 4차로 잘 가고 있는데, 에이, 다시. 여기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때 보입니다. 이때 왜 그랬을까요? 오른쪽에 사람. 택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 택시를 발견하고 빵 할 때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예. 이때. 하나, 둘, 셋, 넷. 3칸 반이죠. 그러면은 30m가 채 안 됩니다. 30m 채 안 되는 상태에서 저렇게 들어와갖고 느리게 라르고 피할 수 있을까요? 제한속도 60, 내리막길. 상대차를 발견하자 빵 했는데 그 차가 느리게 그냥 거의 멈춰 있다시피. 저 택시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2차로에서 이렇게 4차로 나가려다가 여기 3차로에 사고 났어요. 이 사고 과실 비율 어떤가요? 대각선 진로 변경 택시 100% 잘못이다. 택시 80%다. 택시 60 내 70%다. 오히려 불박차가 앞에 있는 걸 보고 왜 못 피해?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오히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한 분 계시네요. 피할 수 있나요? 오히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2%. 저는 동의가 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만은 80대 20, 16%. 택시 100% 잘못 82%. 현실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저거. 다시 한번요. 쭉 앞에 녹색 신호예요. 내리막이에요. 쭉 가는데 2차로 차가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가야 되네. 이건 기차놀이죠. 이게 기차가 아니잖아요. 차로별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2차로 가던 차들이 비상등 켜고 막 브레이크 막 잡으면은 그러면 나도 왜 이래 하겠지만 이거 현실적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점선 4칸이라 그랬습니다. 점선과 점 사이 공간까지 합치면 8m예요. 점선은 3m, 공간이 5m입니다. 그럼 저거 25m 정도밖에 안 돼요. 시속 60으로 갈 때 정지거리가 29.4에서 34.4예요. 한 30, 34m 필요합니다. 정지거리 안 돼요. 저 차가 빵 하면은 들어오지 말아야지. 왜 들어와서 멈추다시피. 몇 메타 딱 좀만 더 있어서 멈출 수 있었어요. 멈추면서 부딪혔어요. 저는 100대 0 옳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100대 0 쪽이면서요. 다만 판사분들은 이거 보이는데 좀 조심해지. 뭐 그러면서 막연히 80대 20 할 수도 있어요. 저는 100대 0 의견이면서 80대 20 가능성도 일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 앞에 신호도 녹색 신호인데. 10893. 불박차는 25톤 화물차입니다. 18톤짜리 건설기계를 싣고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 한 공차 중량이 한 14톤, 15톤 되잖아요. 한 33톤 정도 되겠네요. 예. 갑니다. 25톤 화물차, 18톤의 무거운 건설기계를 물고 있고요.
네, 지금 지나간 건 이거는 뭐 신호위반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건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자, 잘 가요. 정상적으로 갑니다. 3차로 갑니다. 오른쪽에서 합류해 들어온 저 트럭은 앞으로 가고요. 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70도로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앞에 버스가 멈추네요. 버스가 멈추고 차 한 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차 한 대 들어오는데 여기서 빵! 2차로로 피해봤지만 사고 났습니다. 아니 여기서요. 저 앞에서 들어가는 차 저건 피할 수 있죠.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깜빡 켜는 차 요거 보일까요? 내가 앞을 보고 가는데 여기서 보일까요? 이거 안 보이겠죠? 높은 데 있기 때문에 25톤 덤프트럭, 25톤 카고트럭, 트레일러, 운전석이 2m고요. 옆에 있는 차 꼭대기부터 더 위에서 이렇게 가요. 옆에서 들어와요. 내가 여기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저거 원래 저럴 때 부딪힌 다음에 알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분은 빨리 하셨어요. 띠띠 하면서 그러면서 N쪽으로 핸들 풀어보지만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분심해서 80대 20이래요. 참나. 저는 당연히 100대 0을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100대 0 아니래요. 바로 소송하자. 그랬더니 이게 바로 소송 못 가고 분심부터 갔대요. 분심이가 80대 20이 나왔대요. 와,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놈의. 아니, 상대가 깜빡이. 네, 깜빡이는 집에서 볼 때는 제가 스마트폰 때 깜빡이 못 봤는데요. 이건 빼고요. 깜빡이 켜봤자 안 보여요, 밑에서. 2층인데 1층에서 촛불 켜봤자 보이겠습니까? 촛불 잔치를 벌려보자. 아무리 촛불 잔치 해보더라도 2층에서 알겠어요? 분심에서 상대차 보인다는 이유로 80대 20 했을까요? 분심이 결정 좀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거요, 제가요, 25톤 화물차인데요. 급하게 늦으면은 다른 차는 더 큰 사고 나요. 저는 8대 2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사각지대에서 제 차로로 끼어들어오는 거 인지한 순간 미리는 안 보여요. 느낌이 이상해. 딱 그러니까 가끔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딱 꺾고 들어올 때 빵! 하면서 핸들 틀었는데도 계속 돌아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분심이가 탁상공론이 아닌 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준다면 그러면 교통사고 당사자들한테 곧바로 소송하는 것보다 시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요 지금은요 분심이가 5달 걸려요. 소송하는 거 시간 똑같이 걸려요. 하도 많이 밀려갖고요. 분심이가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서 변호사에게 하소연한 점 죄송합니다. 도대체 어떤 변호사가 저렇게 결정하셨을까요? 그랬더니 금방 물어보니까요. 소심이, 재심이 거의 가기 전에 하는 대표적 협의에서 8대 1을 했대요. 대표적 협의는 뭐냐면요. 양쪽 보험사에서 직원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몇 대 몇을 할래? 응? 그래, 8대 2. 8대 1에서 분심이 이렇게 결정 났어. 그러면 그래요? 그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지면은 알았어요. 그럼 다시 할게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험사 직원들끼리 가서 야, 이거 8대 2 괜찮지? 응? 그래? 자기들끼리 맨날 보는 얼굴들끼리. 저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싫어 그러면 그냥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소심이 가야 돼요. 대표적 협의회는 엉터리예요. 엉터리 리텅. 곧바로 소심에 회부시켜달라 하시고요. 거기서도 80대 20 나오면 이의신청하지 말고 즉 재심이 가지 말고 곧바로 소송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상대차가 깜빡이 켜고는 있지만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들어오는 순간에 보였죠. 100대 0입니다. 100대 0입니다. 살려준 걸 고맙다 그래야죠. 들어올 때 그것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순간적으로 빵 하면서 피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냥 갔으면 그거 껴갖고서 어떻게 됐겠어요. 사각지대도 봐야 된다? 사각지대 보는 거는 내가 섰다가 출발할 때는 앞을 봐야 되고요. 내가 진로 변경할 때는 사각지대를 봐야 돼요. 근데 내가 똑바로 갈 때는 그 차가 들어오면 안 되죠. 난 앞을 보고 가고 있는데 앞에 보고 가면서 여기 하면 언제 앞을 봐요? 10891. 아까부터 학원 버스가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비상등 켜고. 나중에 다시 와보니까 그 버스가 그대로 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지금으로 다시 변경하면. 네네. 자, 여기서요. 네네. 소리를 좀 줄일게요. 네. 학원 버스 깜빡이 켜고 아까부터 서 있었어요. 그 지금 원장님들 분이시죠? 네.
사고 났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좀 뭔가 다시 갑니다. 지금으로 여기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요. 저 앞에 학원 버스가 서 있습니다. 저 버스는 아까부터 비상등 켜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측 깜빡이를 킵니다. 우측 깜빡이가 들어가는데 버스가 출발하다가 급제동하면서 불박차랑 부딪히지 않았어요.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학원 버스에 운전자하고 또 학생들 타고 있었대요. 근데 병원에 가겠대요. 병원에 갈 수도 있죠. 출발하다가 급제동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저 학원 버스는 서 있을 때 비상등만 켜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요. 보세요. 여기 정지. 요거. 원래 서 있을 때 요거 펼쳐야 되잖아요. 어린이들 타거나 내리고 할 때는. 근데 저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서 있을 때는 빨간불 번쩍번쩍 하잖아요. 빨간 노란불 번쩍번쩍. 그것도 비상등만 아까부터 켜고 있었어요. 저 차 움직일 줄 몰랐는데 내가 저 차 앞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저 차가 움직입니다. 저 차가. 같은 보험사예요. 같은 보험사에서 90대 10을 나한테 얘기해요. 저쪽도 90대 10을 한 타진에 보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과연 저한테 10% 잘못이 있습니까? 계속 서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차가 움직일 줄은 저는 생각 못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이었어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비상등 켜고 한참 서 있다가 출발한 버스 100% 잘못이다. 불박차도 우회전하기 전에 혹시가 비상등 켜 있다는 건 사람이 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앞에 지날 때 빵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 그래서 불박차에도 일부 가시는 있어 보인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 시작. 자, 버스 100%라는 의견이 74%,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26%입니다. 정차 후 출발한 차가 주변을 살펴야 되죠. 게다가 불박차가 깜빡이까지 켜고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버스는 버스 입장에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각지대는 본인이 파악해야 됩니다. 버스가 잘못됐어요. 내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갔다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서 우회전의 차가 더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깜빡이 안 켰으면. 근데 깜빡이 켰는데 버스가 못 본 건 버스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비상등 켜고 있어요. 그 차가 아까부터 했으니까 오늘 밤까지 밤새서 거기 서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언젠가는 움직일 거잖아요. 언젠가 움직일 수 있으면 거기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볍게 빵 해줬더라면, 눈이라도 마주쳤더라면. 그래서 백대영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을 10%를 볼 거냐, 20%를 볼 거냐, 30%를 볼 거냐, 그거는 이제 그 다음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90대 10이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완전히 주차되어 있고 운전자가 없어 보이는 차가 움직였으면 그럴 때 그 차 100%예요. 하지만 비상 깜빡깜빡 켜고 있으면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옆에 지날 때 빵! 근데 그날 아버님인가 어머님 병원에 좀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었대요. 병원에 들어가시는 일인데 급한 마음도 있으셨대요. 항상 서 있는 차 옆을 지나갈 때 그 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속도를 줄이면서 빵! 빵!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버스 잘 보세요. 가겠습니다. 버스는 1차로, 나는 2차로 갑니다. 제한속도 60도로. 네, 불박차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가고 있어요. 버스 옆을 지나가는 이때!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버스. 내가 2차로로 여기 들어가는 때! 빵! 불박차 보험사는 100대 0이라 주장하고요. 버스 보험사는 8대 2? 잘하면 9대 1 해줄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버스가 앞에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버스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래, 버스 앞을 헤드는 앞에 있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들면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깜빡이도 안 켜고요.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아니, 내 머리가 앞에 있었다? 아이고, 참 신박한 표현을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요, 부딪히고 그냥 갔어요. 뺑소니 신고했더니, 난 몰랐어요. 몰랐더라도 미안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난 몰랐으니까 나 뺑소니 아니고, 그리고 내 머리가 앞에 있었어. 뺑소니는 모서리를 톡 쳤으면 버스가 둔탁해서 잘 몰라요. 둔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고 갔으면 뺑소니는 빠지겠죠. 하지만 과실 비율은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목격 영상입니다. 후방 영상에 사고 영상이 나옵니다. 사고 상황이 나오는데요. 저 앞에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 녹색 신호였습니다. 이 불박차는 포켓철에 좌회전하려고 포켓철에 들어가 있던 차예요. 자, 그런데 보시죠. 불박차는 포켓차로 들어갑니다. 저 뒤에 오토바이 오죠. 아이고.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자, 직진 신호예요. 직진 신호인데 오토바이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죠? 요 차가 여기서 포켓차로 들어오려다가 막혔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포켓차로를 들어오려면 한 칸 한 칸 들어와야 되는데 2차로에서 바로 포켓차로 들어오려다가 꽝!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다가 텅 멈췄습니다. 그 앞에는 직진 신호였고요. 이게 전방 영상은 없어요. 전방 영상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됐답니다. 즉, 이 앞에 공간이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요 차가 여기에 대기하고 있고 여기서 들어오다 멈추는 바람에 내가 이 차랑 부딪히고 다시 미끄러지면서 요 차를 또 때렸어요. 지금 이분의 그림에 의하면 제일 앞이네. 여기 바로 정시선 앞에 멈췄네요. 한 칸이든지 많아야 두 칸이라 생각하자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양쪽 보험사에서는 승용차 70, 오토바이 30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인정 못한다고 하니까 분심이 간다고 합니다. 분심이 결과도 70대 30 나오면 소송 걸어도 될까요?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내가 쭉 앞에 신호가 녹색 신호가 가는데 어떤 차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턱 멈춘 거예요. 내가 잘 가는데 앞에 갑자기 바리케이트가 탁 올라온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제가 잘못이 있나요?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끼어들기 사고, 진로변경 사고는 70대 30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쪽 보험사 다. 그리고 이곳 차선은요. 차선과 공간은 8m입니다. 요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예요. 시외는 13m고요. 시내는 8m입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다시 한번 보시죠. 저 차가 들어올 때 거리가 얼마인지. 이때는 보이겠죠, 이때. 예, 이만큼 들어왔으니 깜빡이 없어도 보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이 채 안 되네. 한 20여 m 돼요. 오토바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습니다. 한 시속 한 40 정도 됐다고 그러십니다. 어떤가요? 70대 30이면 적당합니까? 아니다. 승용차 100%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입니까? 오토바이 10 내지 20%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 500분이 넘네? 네. 7대 3 적당하다는 의견이 2%. 승용차 100% 잘못이라는 게 74%. 그 중간 오토바이 10 내지 20%라는 의견이 24%.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100대 0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오토바이 속도가 만약에 60으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저렇게 됐다 그러면 그럼 100대 0이어야 돼요. 근데 오토바이가 한 40 정도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충분히 볼 수 있죠. 깜빡이 안 켜서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들어오면 이 차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2차로서 1차로에서 앞으로 쭉 가겠지. 근데 포켓차로 들어오면 어떡해? 포켓차로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쭉 가겠지라 생각한 거.
각도가 삐딱하면은 쭉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쭉 갈 것 같으면 저렇게까지 대각선 들어올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미리 브레이크 잡았더라면, 미리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더라면 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저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냥 빠질 걸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가 이 오토바이가 중간에 하면 꿀렁합니다. 그걸 보시죠. 자, 보세요. 한번. 네. 브레이크를 조금 늦게 잡은 것 같아요. 조금 일찍 그 차가 들어올 때 2차로 1차로에서 앞으로 쭉 직진해 가겠지가 아니라 저 차 삐딱하게 들어오네? 저것을 그냥 쭉 빠져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방 정선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전방에 앞에 다른 차들이 막혀있는지 안 막혀있는지 그리고 정선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CCTV를 좀 봐야 더 정확히 판단할 것 같습니다. 다만 100대 0은 만만치는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오토바이 1차로로 온 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저 승용차가 뒤에 오토바이 오는 거 안 오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포켓차로 들어가다 멈춘 거예요. 시정차로 위반은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끔 문제됩니다. 10904. 이거 어려운 사고입니다. 불박차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후진을 나가는 불편해서 이렇게 차를 어서 좀 돌려서 이렇게 다시 나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차 한 대가 이렇게 들어와요. 차 한 대 들어와서 내가 지나쳐서 그래서 여기서 좀 어떻게 차를 돌려갖고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상대차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가겠습니다. 상대차가 오른쪽으로 빠져요. 자, 이제 들어가는데 갑자기 후진. 예. 이 사고. 후진한 차 100% 잘못일까요? 아니면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일까요? 요거는요. 짤방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차가 거기를 주차 공간이 있어서 빈 주차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다 들어갔구나. 근데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그 차 후진했으면 그 차 100%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봤자 주차 공간이 없어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자기도 들어갔다가 다시 뒤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도 좀 기다렸어야 돼요. 보험사에서는 주차장의 사고이기 때문에 100대 0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데요. 100대 0이냐 아니냐는 그 차가 들어간 쪽에 주차 공간이 있어서 주차로 들어가는구나 싶었는데 들어가다 갑자기 딱 넣으면 내가 좀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차가 지나간 쪽에 공간이 얼마큼 있었는지 그리고 딱 봐서 공간이 없고 저 차가 보자. 여기서 가다가 요건 좀 애매해요. 100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요. 항상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조금 어느 정도 더 많이 지나간 다음에 가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에서 바로 가는 것은 조금 이런 복잡한 공간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짤방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100대 0일 수도 있고 100대 0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견인데요. 제가 이 주차장 공간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요. 이건 CCTV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처럼 운전하십시오.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겠습니다. 생활도로 자,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 신호예요. 내 신호예요. 좌회전 신호인데 멈추시네요. 신호 위반한 차가 하하.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보세요. 여기서요. 좌회전 신호인데요. 좌회전 신호 그냥 가지요. 내 신호인데 이분은 여기서 한번 멈추십니다. 요 차가 미리 보였을까요? 안 보여요. 저 차 미리 안 보입니다. 여기서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 요 차에 가려서요. 안 보이죠? 나 좌회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좌회전 신호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요 차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 역시나
신호등이 내 거지만 내 거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신대요. 정말 이거요. 이거 진짜 여기서 멈춘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신호인데요, 아직까지. 보통 쭉 오다 신호 바뀌면 멈추고 어떤 차는 황색으로 바뀌어도 무리하게 가는 차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여전히 내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보이는데 뭐가 튀어나올 줄 몰라. 정말 이렇게 운전하기 매우 힘든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십시오. 저렇게 신호위반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요, 한문철 TV를 애청하지 않았으면 예전에는 그냥 박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거 박았으면 100대 0이에요. 80대 20 아니 100대 0. 이건 100대 0이에요. 이건 100대 0. 예. 가파른 내리막길에 마침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신호 끝나기 전에 빨리 가야지. 빨리 달려서 나가겠지만 아이고 한문철 TV에서 신호 위반한 차들 사고 확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퍼뜩 떠올라서 시야 확보 한번 하고 가야지. 시야 확보는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내 신호 보고 가도 되지만은, 그러나, 혹시,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냥 가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만일에 신호 위반한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차들이 통행이 많지 않으니까, 이럴 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 정말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 사고입니다. 사고가 아니고, 이어지는 영상인데요. 자, 여기서 이분은 조심해서 확인하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미리 안 보였어요. 빵도 안 하셨네요. 그래도, 예. 아이고, 좀 욕 좀 해주고 가시지. 이건 다른 사고입니다. 예. 다른 영상이에요. 다른 영상. 자, 가운데 왼쪽 1차로 차 보세요. 1차로 차가 아까 브레이크 잡더니, 브레이크 또 잡을게요. 또 잡아요. 깜빡이 켜요. 예. 지금도요, 저 차가 브레이크 잡아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앞차랑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가고 있고요. 또 브레이크 잡아요. 저 차 봐라, 왜 저래. 들어오는구나. 브레이크 잡으면서. 두 번째도요, 두 번째 영상도요, 이분이 그냥 가면 돼요. 근데 1차로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아요. 그 앞에 비어 있는데도. 이상하네. 저 차가 왜? 내한테 들어오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깜빡이 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꾹 잡아서 들어오게 해줬어요. 시야를 넓게 가지고. 그리고 시야 확보 안 된 곳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운전하시면 방어운전에 아주 모범이십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운전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비교가 된 영상이라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0916. 자,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트럭이 한 대 나오네요. 네, 녹색 신호인데. 제한속도 70도로. 제한속도 70도로 해서, 아이고. 자, 여기서요. 저 앞에 트럭 한 대 나오죠? 근데 어딜 나와? 내 신호인데! 또 나옵니다. 이쪽은 신호가 있고요. 이쪽은 신호가 없어요. 난 내 신호에 갔는데 이거 100대 0 아닌가요? 제한속도 70? 상대는 100대 0은 아니래요. 100대 0은 만만치 않아 보이죠? 저 트럭이 없었다 그러면 이때 처음 나왔다 그러면은 100대 0 가능성도 있습니다. 70도로 저를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트럭이 나와요. 저 뭐야? 저 차가 나오네? 저 차가 나올 수 있는 곳이야? 그럼 나도 혹시 또 나오면 어떡하지? 대비를 했더라면 앞에 하나 뭐 나오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상대도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면 아니 아까 그 차는 멀리 있으니까 신호 위반했지 이제 넌 코앞에서 신호 위반은 어떻게 해? 상대도 신호등 있는 곳이라면 100대 0 쪽이지만 그런데 상대는 신호등 없어요. 신호등 없으면은 주변에 차가 멀리 있다 생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트럭이 나올 때 또 나오면 어떻게 해? 또 나오면 어떻게 생각했더라면 요 차를 보고 빵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쪽은 신호등이 있고 한쪽은 신호등 없을 때 바로 직전에서 튀어나오면 100대 0이에요. 근데 지금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트럭이 좌회전에 나온 걸 봤을 때 저기서 차가 나오네. 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100대 0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의견입니다. 질문자분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항상 이상하면 미리 대비하세요. 앞에 차가 이상하면 그 차에 대비하고요. 오, 차가 안 올 때도 나오네. 그때 미리 대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하시겠죠? 내가 정상적 직진신호에 가고 있는데 비보호자전이 쫙 차가 온다? 오, 저 차는 뭐야? 그때 100대 0일 때가 있고 100대 0 아닐 때가 있어요. 비보호자전 다 빠져나갔어. 다 빠져나갈 때 교차로 해서 막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튀어들어온다. 그런 건 100대 0이에요. 근데 멀리서도 계속 비보호자전 하는 차가 있다. 비보호자전 할 때 내 앞에 비어있느냐 안 비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 빠져나갔는데 이제 읍내 비어있어서 내가 정상적으로 막 들어가는 순간 퍽 튀어서 그런 100대 0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리가 있었고요. 혹시 또 튀어나오면 어떡하지에 미리 대비. 뭐가 튀어나오면 빵 해줄 생각, 또는 뭐가 튀어나오면 내가 브레이크 잡을 생각, 그런 생각하고 요 위험한 구간만 지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일부 있습니다.